자, 오늘은 원의 방정식 뒷부분이거든요.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부분을 좀 이제 볼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원을 한번 그어보고 그 다음에 직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은 원과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제 총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거든. 먼저 그림부터 보면은 원이 직선이랑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 한 점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만나냐 이걸 접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는 안 만나잖아.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 만나지 않느냐,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항상 수학은 이제 식을 이제 적어서 푸는 학문이잖아. 그래서 저 위치 관계를 따지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식을 작성해서 풀어볼 건데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대. 판별식은 이제 얘들아 항상 기억해야 돼. 항상 이렇게 막 좌표 평면에서 어떤 뭐 두 함수 혹은 곡선 어떤 도형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은 연립을 해야 돼. 항상 연립을 이제. 그러니까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랑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연립을 해봐야 돼. 연립을 이제. 연립을 한다라는 거는 얘가 y는이잖아. 이 y 값을 여기에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버리면은 이제 여기 대입한 식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나온대. 그러면은 얘들아 얘를 전개를 해본다 치면은 이거는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일까 이게? 전개하다 보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게 제곱이 막 들어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 하면은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는 보통 근의 공식, 판별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세 가지란 말이지. 이제 근이 몇 개인지를 이제 따지는 게 판별식이니까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곧 처음에 원과 직선의 그 교점의 개수가 되어야 됩니다. 교점의 개수. 여기를 교점의 개수라고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교점의 개수 이렇게 좀 적어주겠습니다. 교점의 개수 해주시고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그 1학기 중간고사 때 했던 거 기억해보자. 우리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어떤 근이었죠 우리?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근데 그걸 교점으로 환산하면은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실근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두 개란 얘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로 이제 대응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이제 D가 0일 때도 있습니다. D가 0일 때 이제 판별식이 0이면은 뭡니까 이거는? 중근, 근이 몇 개라는 거? 이제 겹치는 근이 하나 있다는 거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보셨을 때는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접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접한다라고 쓸게 접한다. 그리고 이제 판별식이 음수일 때야. 판별식이 음수라는 거는 교점이 이제 그 실근이 없다라는 거니까 결국 그 실근이 교점이랑 연관이 되는 거거든. 허근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 얘는 실근이 없으니까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으니까 만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만나지 않는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판별식은 우리가 1학기 때부터 많이 해오던 거기 때문에 익숙하긴 할 거야. 근데 판별식보다는 지금 나오는 2번 방법을 좀 더 추천을 합니다. 2번 방법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이제 저게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에 배운 거다 보니까 아직은 판별식보다는 좀 덜 익숙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방법이 좀 더 식이 계산이 간단해. 왜냐면은 위에 판별식은 얘들아 있잖아. 이거 대입한 다음에 이제 이거 제곱 전개해야 되잖아. 하다 보면은 항 3개짜리 완전 제곱식을 전개해야 돼. 이거 공식 기억나시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있지? 되게 길다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그 공식을 써야 되다 보니까 계산이 좀 더 줄는 방법이 이 두 번째 방법이다 이거야. 이건 뭐 하는 거냐면은 밑에 그림을 볼게. 자, 원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어딘가 있겠죠 직선이 이제.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보는데 이제 자 봐봐. 만약에 그 공식을 썼는데 보세요 이거. 만약에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게 그어져 있어.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여기에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둘게, d.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얘들아 이거 d가 이만큼의 길인데 반지름은 여기까지인 거잖아, 얘들아. 반지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일 때에는 d가 r보다 더 작지. d가 더 작게 되니까 d가 r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일단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접하는 상황이야. 접할 때에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제 반지름 r이랑 일치하지 않을까? 일치하게 될 거야. 그래서 d가 r이랑 일치하게 될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쓰시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d가 r보다 크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때는 d가 이만큼의 길이인 거거든. 좀 더 길어진 거잖아, 얘가 이제. 길어진 거. 자, 좀 더 이제 길어진 거일 때는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d가 r보다 클 때에는 지금 안 만나죠, 얘가 지금.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해주는 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 방법이고, 우리 이제 중심이 이렇게 x1, y1이고 직방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있죠. 그 루트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었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 점을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대입해가지고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우리는 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랑 반지름의 대소 관계를 이제 뭐가 더 크고 작은지를 확인해서 문제를 이제 풀 거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요거 확인해 볼게요, 이제.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만약에 d가 더 작을 때, 지금 그림 보시면은 d가 더 작은 게 두 점에서 만날 때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식을 쓸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이제 쓰실 거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는 r일 때를 볼게요. d는 r일 때 이제. 자, 이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혹은 접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라고 쓸게.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라고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d가 r보다 클 때 있죠? d가 r보다 클 때. d가 r보다 클 때에는 지금 이 그림처럼 공식이 더 길다. 만나지 않는 상황이다. 만나지 않는다 라고 쓰시고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다 하진 않을 거고 2번 방법으로 할 거야. 2번 방법으로 이제. 일단은 그 1번만 그 판별식을 이용한 방법 한번 보여는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웬만하면 2번을 좀 하겠습니다. 2번으로 이제. 2번으로 좀 앞으로 할 겁니다. 자, 일단은 판별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으로 이제. 1번만 이렇게 해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2번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판별식 이용한 방법인데,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는 여기 대입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제곱이 1이다 해서 전개를 해볼게. x제곱 x제곱해서 2x제곱이고요.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넘겨주니까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0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판별식을 이제 써봐야 되겠죠. 판별식을 이제. 판별식 D를 써보시면은, 얘들아, 이거 짝수 공식으로 되지 않을까? 짝수 공식으로? 짝수 판별식 기억나시죠? 얘 절반 한 거의 제곱이야. 절반 한 거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 곱해주면은 6이 되니까 결국 음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음수가 나오는 거. 판별식의 결과가 음수라면은 뭐였습니까?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나지 않는다. 일단 판별식도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보여는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방법으로도 한번 다시 1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뭐냐면은 우선은 점을 잡아줘야지, 점. 점은 항상 원의 중심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려면은 저 직선을 이렇게 이항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항. 이항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항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제. 공식을 써보시면은, 자, D는
루트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 1, 1에서 2죠. 그 다음에 원점을 대입해. 이 점을 대입하면은 이제 2가 남게 되면서 원래 절대값의 개념이 이기는 한데, 근데 얘들아 절대값 그냥 없애도 되잖아. 루트 2분의 2 몇이니 저거? 루트 2분의 2 유리화해주면은 어떻게 돼? 유리화해주면은 이게 약분되니까 그냥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d가 루트 2야. d가 루트 2. 그런데 반지름이 몇이야? 반지름이 지금? 반지름이 1이죠? 반지름이 1인데 반지름이 1이야. 대소를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 이렇게 되는 게. 자, d가 더 크면은 이거 뭐였습니까? d가 더 크면은? d가 더 크면은 뭐였어? 이게 아니야. d가 더 크면은 만나지 않는다 야.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익숙하지 않거든? 이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야 돼. 반지름이 1인데 d가 더 크면은 d가 더 멀리 간 거야. 공식이 더 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직선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얘도 결국에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을 써주시더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 공식이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고 얘는 d하고 r이 아직은 좀 이제 바로 안 나오지만 나올 정도로 적응이 돼야 돼. 익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이제 그 두 번째 방식으로만 해보면은 점을 잡아. 0,2.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은 이제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잡아볼 수 있잖아. 잡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식을 씁니다. 이제 공식 쓰면은 자 루트 자 d는 루트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2고 0,2를 대입해 보면은 0 더하기 2 마이너스 4 나오지? 0 더하기 2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얘 계산해 보시면은 몇이야 얘가 이제? 얘가 그냥 2가 나올 거야 분자가. 루트 2분의 2 아까 했듯이 루트 2죠 루트 2 얘는 루트 2가 나오는데 반지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반지름이랑 반지름은 지금 몇입니까? 반지름도 루트 2야. 반지름이 루트 2이기 때문에 얘들아 얘는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 아니에요?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쓰시죠. 한 점에서 만난다 뭐 이 정도만 쓰면 돼 얘들아. 접한다는 이제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것만 써도 이제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 3번은 이제 자 이거 지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 일반형이야 현재. 정리해 주시면은 얘들아 완전 제곱식 바로 되니 이제 완전 제곱식. 잘 보시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물결무늬 친 게 완전 제곱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남는 게 y 부분 y제곱 플러스 3y인데 그 저기 뒤에다가 뭘 더 더해줘야 되는데 뭘 더 더해줘야 돼? 얘 절반의 제곱이 몇이야? 절반 하면 2분의 3이지 나누기 2니까 제곱하면 몇이야? 4분의 9 그러니까 4분의 9가 일단 필요해 지금. y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으로 하면은 지금 여기 좌변에 플러스 4분의 9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이제 우변에도 똑같이 4분의 9를 더해주시면은 양변에 이제 맞겠죠.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결국 여기서 점이 원의 중심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직선은 항상 는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y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식을 쓸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공식을 써보시면은 d는 자 루트 저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고요. 이제 제곱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잠깐만 2x가 아니지? 마이너스 1 더하기 1분의 3 4개 1인데 이거 분자 정리해주면은 이거 안에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절대값 해주면 그냥 2분의 3이고 얘들아 이 분모에 있는 2가 밑에 내려가는 거야. 2루트 5분의 3이야. 2루트 5분의 3 이게 D의 값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야. D의 값으로 이제. 그리고 반지름을 확인해 보시면 반지름이 지금 몇입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 그래서 얘네 둘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야 돼. 얘네들의 대소관계. 이거 어떻게 비교해 줘야 되냐면은 얘들아 대소 비교가 쉽지 않으면은 양변을 제곱해보면 돼. 알겠지? 이런 경우는 보통 이게 양변을 제곱해보면 나와, 이제.
루트가 있을 때에는 제곱해서 비교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쟤를 제곱까지 할 필요가 없어. 제곱까지. 왜냐면은 이 정도로 보여야 돼. 얘들아 여기 2분의 3이잖아. 여기 2분의 3에 얘가 분모에 곱해져 있잖아. 얘도 2분의 3 아니네. 얘도 이제 2분의 3. 얘는 2분의 3만 있는데 얘는 2분의 3에다가 루트 5로 나눴잖아. 그럼 앞에가 큰 거야? 뒤에가 큰 거야 이게? 이거 뒤에가 큰 거 알겠니? 루트 5로 이제 1보다 큰 수로 나누니까 당연히 더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가 확실히 더 작은 게 보장이 되니까 여기서 D가 더 작다.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였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13번 이제. 자, 13번인데.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상수 K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지. 상수 K의 범위. 알파, 베타를 이제 곱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일 거야. 이거는 이제 뭐였었냐면은, D가 R보다 더, 자, 뭐가 큰 거였습니까? 앞에 게 큰 거야? 뒤에 게 큰 거야, 이게? 더 큰 거? R이 더 큰 거? 이거 아직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죠? 반지름이 이만큼인데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는 D가 더 작다는 얘기야. D가 더 작다. 이렇게 지나는 거라고 이렇게. 이걸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내야 돼 얘들아. 머릿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식 쓰기 전에 점 0,0 직선은 다 좌변으로 이항해 버려가지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잡아놓을게. 이렇게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럼 D는 몇이냐면은 루트 요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 이렇게 쓰시고 점을 이제 대입해 버려가지고 절대값 마이너스 K 이렇게 이제 D의 값을 잡아두겠다. 이거지. D의 값을 잡아두겠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반지름이 루트 5거든요. 루트 5보다 작다라는 이러한 부등식을 작성해 볼 수 있는 거야. 이러한 부등식을. 요거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양변에 분모를 곱하겠습니다. 분모를 곱해주시면 루트 50이죠. 루트 50. 그래서 절대값이 더 작으면은 이거 우리 사이범위 기억나는 얘들아 사이범위.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0에서부터 그냥 루트 50 사이인데 근데 참고로 루트 50이 얘들아 간단히 하면은 몇이야? 간단히 하면은 5루트 2.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가 또 있잖아.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이거 부등호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사실 앞뒤가 똑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5루트 2에서부터 그냥 5루트 2까지로 답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앞에 있는 게 알파, 뒤에 있는 게 베타 이렇게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14번입니다. 14번. 14번은 이제 뭐냐면 자,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야, 얘들아, 현의 길이. 현의 길이는 내가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는데,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생각을 해줘야 돼, 거리 공식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원의 중심 0,0이라고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은 항상 넘겨서 는 0으로 만들어 놓고 하셔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자,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 직선을 내가 적당히 이 정도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 원의 중심이고 여기 0,0이죠. 0,0.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내가 D라고 잡고 수선해버리고 여기 2등분 되는 겁니다. 2등분 이렇게. 그 다음에 반지름을 그으면은 반지름이 지금 이제 3이라고 저기 지금 나와 있어. 3이라고 나와 있거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D를 구해. D는 루트 자, XY의 개수의 제곱이야. 4 더하기 1이고 0,0을 대입해 버리게 된다면은 절대값 자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겠죠. 절대값 마이너스 5.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
절대값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이거 몇이야? 이거 5니까 루트 5분의 5 하면 루트 5죠, 루트 5. D가 루트 5가 나오게 되는 거야. D가 루트 5. 이거 루트 5인데,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지, 피타고라스를 이제. 여기는 그러면은 요 빗변의 제곱에서 루트 5의 제곱을 빼주는 거니까 루트 4 해가지고 2라고 나오게 되겠지. 2라고 구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반이 2니까 전체 길이는 2배에서 4번으로 답을 내는 거야. 4번으로. 항상 이 공식을 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온다. 현의 길이는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 거동식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좀 다른 내용인데, 다른 내용. 요거는, 봐봐. 아, 이거는 문제 상황이 이거야. 자, 원 밖에 한 점이 있대. 뭐 그림을 정확히 안 그려도 돼. 그냥 원 밖에 한 점 A가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원 밖에 한 점에서, 자, 원을 향해서 접선을 긋겠대, 접선을. 접하게 선을 긋겠다 이거거든, 접하게. 그때 그 접선의 길이가 3이다 이 얘기는, 얘들아, 여기가 접점이라 부르는 점이야. 접선의 길이가 이 길이 얘기하는 거거든, 이 길이. 이 길이 얘기하는 건데, 근데 원래는 접선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런 접선도 있지만, 이런 접선도 있어, 원래. 이제 조금만 다시 접하게.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야, 원래는 얘들아, 두 개. 근데, 이거 원의 중심에서 어디다가 접점에다가 긋든 간에 항상 이게 수직이고요.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은 얘가 합동이기 때문에 어느 길이로 잡아도 같은 3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같은 3이 이제. 근데 일단은 실전에서는 이거 둘 다 그릴 필요는 없어, 얘들아. 알겠지? 둘 다 할 필요는 없어.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돼,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한 거고. 이것도 이제 필요는 없다. 그냥 요 하나만 그려도 충분히 풀리는 거야. 자, 뭐 지울 필요는 없어. 지울 필요는 없어.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원의 중심이 지금 2,1이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잖아, 얘들아.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면은 x 몇 차이 나, 얘가 지금? x가 3 차이 나고 y도 3 차이 나니까 루트 18 해가지고 3루트야, 3루트. 이렇게 나오지? 여기 길이가 3루트이니까 여기 나머지 길이를 구해주면은 여기 빗변의 제곱에서 나머지 길이의 제곱 빼주는 거니까 빗변의 제곱이 지금 이제 18이죠, 18. 18에서 3의 제곱을 빼주니까 루트 9 해가지고 3 나오지, 3.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반지름이지, 반지름. 반지름이 지금 루트 A 맞니, 얘들아? 루트 A? 루트 A지? 그러니까 제곱해주면은 A가 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9라고 나오게 되겠지, 9.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6번입니다, 16번. 16번 해보시면은, 자,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똑같거든요? 뭐냐면, 자, 원이 만약에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원의 중심을 내가 이제 1,마삼이라고 잡아줄게. 이때 원 위에 점 P가 있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야. 직선 사이의 거리. 원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야. 그러면은,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이 최단거리 얘기하는 거야, 최단거리. 수선을 내린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 원 위에 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가 결정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다양하게 길이가 나올 수가 있을 거니, 이렇게. 어떤 순간일 때가 이 거리가 최대이고 최소인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항상 이런 상태로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에다가 수선을 내려. 그리고 연장을 해, 연장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원 위에 점이 여기에 놓일 때가 이게 이제 최소 길이고, 여기에 놓일 때가 이 길이가 이제 최대의 길이가 되는 거거든. 이 길이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아.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지금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이제 D야, T. 이 길이가 T지. 이 길이가 T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얘들아, 여기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다. 여기 반지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 길이를 구하려면은 D에서 R 빼주면 되니, 얘들아? D에서 R 빼주면 되는 거. 그래서 M은 이제 D-R이다 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D는 D-R. 자, 최대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M은 이제, 라지 M은 이제 D 플러스 R 이라고 볼 수 있니? D 플러스 R.
D 플러스 R이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 D 플러스 R.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야. 얘 최대치수로 곱하라는 거는 합차 공식이니까 사실 얘들아 D제곱 마이너스 R제곱 구하는 거야. 저게 이제 사실은 D제곱 마이너스 R제곱 얘 구하는 거고, 그러려면은 D는 이제 요 중심사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의 수선의 발 내린 거리니까 그 지금 원의 중심이 1,마삼이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플러스 11은 0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지? 잡을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D를 한번 구해보시면은 자 루트 xy의 개수의 제곱이 4 더하기 1이고 점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2 빼기 3 더하기 1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은 이게 루트 5분의 10이거든. 루트 5분의 10. 루트 5분의 10을 좀 유리화 들어가면은 어떠시? 루트 5분의 10이죠. 자 루트 5분의 10인데 유리화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루트 5 루트 5 해주면은 분모가 5이니까 나누기 해가지고 2루트야 2루트. 그래서 D가 2루트야. D가 2루트고 반지름은 얘들아 그냥 루트 5거든. 지금 저게 루트 5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그냥 루트 5여서 따라서 우리 구하는 D제곱 마이너스 R제곱 계산해 보시면은 D제곱이 20이고 R제곱이 5니까 15라고 답을 내줄 수가 있는 거야. 15.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죠, 이거? 똑같이 그냥 푸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제 여기가 공식이 좀 약간 숙지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얘들아. 4개 정도 공식을 좀 외워놔야 되고, 이거를 공식을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뭐냐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얘들아, 너네 접선이 뭔지 아시니? 접선? 접한다, 접하는 선. 뭐냐면, 어떤 원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원에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면서 한 점에서 만나게 긋는 선이 접선인 거야. 이런 게. 자, 이제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볼 건데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총 3가지 상황이 있거든. 어떤 상황이 있냐면 지금 여기 맨 처음에 주어지듯이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지느냐 아니면은 그 원이 지나는 점 있죠. 원 위의 점. 원 위의 점에서 긋는 접선이느냐 아니면은 원 밖에 점이 주어지느냐. 이거는 얘들을 일단 좀 넘겨서 여기 일단 봐봐. 그림을 좀 미리 그려놓자.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는 원 밖에 우리가 점을 이제 내가 이제 A, B라고 점을 잡아주면은 A, B 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원이 이렇게 있을 건데 원 밖의 점에서 원을 향해 긋는 접선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런 거. 이런 접선이 있고, 혹은 이제 이런 접선도 있겠죠. 이런 접선도 이제. 이렇게 2가지 형태의 접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2가지 형태의 접선. 2가지 형태의 접선이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 접점의 좌표를 내가 이제 x1, y1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접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있는데, 잠깐 다시. 이거는 지웁시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길이가 이제 D, 이자 R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이제. 일단 그림만 일단 이 정도로 그려놓을게요, 얘들아, 그림만 이렇게 그려놓으시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넘어오시겠습니다, 이제 다시 넘어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공식이야. 만약에 기울기가 주어진 어떤 접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데, 기울기 m이 주어진 상황이야. 자, 얘들아, 항상 접선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반지름 r이랑 같아야 돼. 앞에서 얘기했지만, 원이랑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있죠. 그게 D는 R이었잖아. 아까 앞에서. D는 R.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보는데, D를 이제. 그 공식이 이제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Y를 넘겨가지고 mx-y 플러스 n은 0이라고 잡으신 다음에 공식을 씁니다. 자, 루트. 자, 뭐야 이거? m제곱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심의 좌표를 대입을 해주니까 절대값 n 이렇게만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d가 저건데, 근데 이 d가 r이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r. 그러면은 이거야. r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n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양변에 분모를 곱해주시면 절대값 n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나오잖아. 절대값 n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여기서 절대값을 풀어주면은 우변에 풀마가 붙죠. 풀마가. 그렇기 때문에 n이 뭐야? n이 그래서 결국에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n이 이제 n이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 있죠. 요 n.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요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자, 뭐라고 쓰시냐? 잘 들어. 자, 중심이 원점이야, 얘들아. 원점. 0,0을 중심으로 하는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입에 달라붙어야 되더라, 이제.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이제.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공식처럼 외워놔야 돼 얘들아.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는 식이고 이거 외워두셔야 되는 식이고, 그 다음에 그 얘는 중심이 원점일 때예요.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도 있어 얘들아. 원점이 아닐 때도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지금 이 밑에처럼 a, b가 만약에 중심이다 라고 가정할게. a, b가 b가 만약에 중심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주시면은 저렇게, 그러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볼게.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자, 저거는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저거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거 기억나니, 이거? 직선의 방정식 기억나니?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억나십니까? 자, 뭐였었냐면은, y는 m에 이 점을 지나니까, x-a 플러스 b. 일단 직선의 방정식처럼 공식을 쓰는 거야. 일단 직선의 방정식처럼. 기울기는 m이고. 근데 원래 공식이 이거잖아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잖아. mx가 있지 전개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 풀마 요것만 뒤에다 붙여주면 돼.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a, b를 이제 지나는 것처럼 식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a, b이면 저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고, 이걸 토대로 이제 뒤에 필수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그냥 여기는 얘들아 단순 공식 적용이야. 기울기가 2고 중심이 원점인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무엇일까? 자, 공식 쓴다 다시. y는 자, 기울기가 2라고 주어지면은 mx 풀마 그 다음에 r 루트잖아. r은 반지름 몇입니까 지금? 2야. 그러니까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니까 정리해주면은 y는 2x 풀마 2루트 5라고 답을 써줄 수 있겠지. 2루트 5.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그 다음에 2번인데,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저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제. 자, 얘들아 이번에는 그 중심이 원점이 아니야. 1, 마이너스 2가 지금 중심인 거잖아. 저거를 이제 반영해서 y는 자, 기울기가 마일이죠. m 그 다음에 x 좌표 반대보 y 좌표 그대로 쓰라고 했지 이렇게. 그 다음에 풀마 r 루트 r은 지금 2야 2 r 루트 m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을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확실히 숙지를 해놔야지. 공식을 전개해 보시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풀마 r 루트 2 이렇게 잡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잡아보실 수 있겠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입니다. 18번 이제. 18번. 자, 18번인데, 자, 얘는 이제, 자, 원에 접하고 저 직선에 평행한 두 직선이 있대. 저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일단 실전에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이짜리 원이 있어. 그런데 이 직선의 평행한 두 직선이래. 얘들아, 얘는 기울기가 몇인데,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가 1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그 접선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접선을 그어보면은 이렇게 그어지겠죠? 기울기 1짜리를 그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어질 거야. 근데 그 평행한 두 직선이 y축이랑 만나는 이 두 점 있죠? 하나는 2점이고 하나는 이제 2점일 거 아니야. 이제 2점. 이렇게 두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저렇게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B라고 할 때 3분의 AB의 길이를 이제 구해주는 거지. 3분의 AB의 길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야죠. 접선의 방정식을. 얘를 구해봐야 되니까 그 공식을 써. y는 mx, 기울기 1이고 mx 풀마 r 루트. r이 지금 루트 2야.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 이렇게. 자, 그런데 전개를 해보시면은 얘들아 이거 루트 2 곱하면 그냥 2잖아. 그래서 y는 x 풀마 2가 되면서 지금 이 위의 직선이 y는 x 플러스 2인 거고 밑에 직선이 y는 x 빼기 2인 거야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봐봐.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y절편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지금 마이너스잖아 지금 이제. y절편의 부호를 보고 뭐가 뭔지를 정한 거야. 문제는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 3분의 AB의 길이. 그러니까 결국 두 점의 좌표 구하는 거 아닙니까? 두 점의 좌표. 그걸 토대로 길이를 구해주는 거니까 얘들아 이 세로로 된 길이는 x가 같으니 y끼리 뺀 게 두 점 사이의 거리야. 공식 쓸 필요가 없어. y끼리 빼면 몇 나옵니까 이거? 4 나오는 거 확인되십니까? 4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인 거지. 4번. 4번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4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상황이야 이제 원 위에 점이 주어질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원 위에 점이 주어질 때.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지금 원 위에 이런 점이 있대. P라는 점이 있대. 이 점에서 접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자, 그때 이제 공식이 또 이제 있는데 얘는 이제 증명을 그냥 크게 막 보진 않고 그냥 언급 정도만 하고 얘는 넘어갈게 이제. 자,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중심이 원점일 때가 기준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접선을 따지고자 하는 그 접점이 이 X축, Y축 위에 있는 점이 아닐 때 하고, X축, Y축에 놓인 점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데, 그냥 결론은 이고요. 그냥 일단은 좌표축 위에 점이 아닐 때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 그러구나 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원점이 0,0이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x끼리 뺀 게 분모, y끼리 뺀 게 분자인데, 근데 얘들아 접선이랑 요 반지름은 항상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그 기억나십니까? 우리 수직인 두 기울기의 곱 몇이었어요 이거? 수직인 두 기울기의 곱?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 그렇기 때문에 역수의 반대보호라는 얘기도 내가 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반지름이 기울기가 x1분의 y1이면은 저 접선은 수직인 접선은 기울기가 얘 역수하고 부호 뒤집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거든요.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고 지금 저 P라는 점을 지금 지나는 상황이니까 이 두 가지 정보로 접선을 세우면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양변을 다 우변으로 넘기고 양변의 분모를 곱한 거야. 분모 없애주기 위해서. 뭐 그러면은 뭐 이런 게 나온대. 해보면은 이렇게 나온대. 그런데 우리 이 P라는 점은 원이 지나는 점이니까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 볼 수가 있어요. 대입하면은 이러한 정보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야. 이러한 정보도. 얘가 R제곱이다라는 이러한 정보도 나오는 거야. 우변을 그래서 이제 R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이제 우변을. 그래서 우변을 R제곱으로 바꾸니까 결국에 공식이 이렇게 나와.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이 나온다 이거야. R제곱이 나온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좌표축 위에 점인 경우에도 해보면은 똑같이 나온대. 좌표축 위에 점이면 이 점의 좌표가 뭐 R, 0 여기 나오지만 뭐 R, 0, 마이너스 R, 0, 0,R, 0, 마이너스 R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야.
얘는 증명보다는 저 증명을 이제 그 결론을 외워둡시다. 원 위에 이 점에서의 접선이야. 이 뭐냐면 되게 간단해. 잘 들어.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 원의 방정식이 보면은 이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를 두 번 곱하고 y를 지금 이제 두 번 곱하라라는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지? 이런 의미. 자, 일단 저렇게 두 번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데 그 봐봐. 대입하면은 x1을 이 x자리 두 군데에다가 원래는 대입해야 되잖아. 근데 둘 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대입해. 한 번만. x에다가 x1 하나만 대입하고 y에다가 y1을 하나만 대입해. 하나만. 그래서 x1x 플러스 y1y가 r제곱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 이렇게 x1x, y1y는 r제곱으로 보는 거야. 한 번씩 대입한다 이거야. 이게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변형 버전이 있어. 얘는 중심이 원점일 때잖아. 원점. 원점이 아닐 때 만약에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중심이 만약에 저렇게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잘 봐야 돼. 방법은 똑같아. 이거 원의 방정식을 똑같이 그대로 두 번 써. x-a, x-a. 그 다음에 이제 저기 y 빼기 b, y 빼기 b 두 번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위에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이 점 있지, x1, y1.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대입을. 대입을 이제 하시는데 한 번만 대입하면 돼. x 자리에 x1 하나만 대입하고 여기 하나만 여기. y 자리 여기다가 하나만 대입하면 돼. 한 번만.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자, x1-a, x-a. 그 다음에 이제 y1-p, y 빼기 b가 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공식처럼 잘 기억해 놓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식을 어떻게 이제 숙지하시냐면은 그냥 좌변이 제곱인데 좌변이 제곱을 두 번 곱하기로 쓴 다음에 저 접점의 좌표를 한 번만 대입하면 돼. 한 번만. 그렇게 공식화해서 기억해 놓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 놓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잠깐 끊었다가 뒤에서 갑시다. 자, 필수제 19번인데 방금 전에 보셨던 공식을 그냥 단순 적용해 주는 문제야 이제. 자, 원 위에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거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얘가 x 두 개 곱해져 있고 y 두 개 곱해져 있다 생각을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봐봐. 이렇게 되면은 이 xy 좌표를 이제 한 번만 대입하라고 했지. 한 번만. 그러면은 2x 1y 이렇게 쓰는 거야. 2x 더하기 1y는 5. 이 끝이야 이게. 이렇게 그냥 공식 적용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는 그 원의 중심이 2,-1 원점이 아니에요. 똑같이 어떻게 쓰시냐면은 그냥 저거 두 번 써. x-2, x-2 y 플러스 1, y 플러스 1 그래가지고 하신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여기에 이제 각 x, y에 한 번만 대입해. 한 번만. 한 번만 대입하시면 자 4대입하면 뭔지 봐봐. 4대입하면은 2 x-1 뒤에다가 2대입하면은 3 y 더하기 1 해가지고 얘가 이제 13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13이. 이것만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2x 그 다음에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인데 1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4가 될 거예요.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해주면 돼, 얘들아. 이 정도 해주면 될 것이고 단순 적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입니다. 20번 이제.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단순 공식 적용해보는 문제거든. 자, 원 위에 이 점에서의 접선이야. 이 점에서의 접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구해보시면 접선의 방정식 두 번 쓰시는 거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1 y 빼기 2, y 빼기 2 는 10이야. 는 10 이렇게 써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점을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이제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그냥 자, 마이너스 4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플러스 1에 y 빼기 2는 10이야.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지?
자, 근데 얘들아 좀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봐. 접선의 y절편 구하라며. 그러면은 결국 y값 구하는 거잖아. x가 0일 때의 y값. 그냥 바로 대입해보자. x에 0 대입해주면 바로 계산해볼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더하기 y 빼기 2가 10 되는 거니까 바로 구하면 그 y절편이 몇이 나옵니까? 그러면 15가 돼야 되니까 그냥 뭐 더 전개해가지고 정리하지 말고 바로 대입해서 계산하자고. y는 15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야, 여기.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요거 내용 하나랑 뒤에 두 문제만 보면 끝이거든? 근데 여기가 좀 잘 봐야 돼, 여기가.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인데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근데 자, 이제 앞에서 봐봐, 잘 들어봐.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한다. 방금 전에 방금 전에 풀던 문제처럼 풀어보겠다 이 얘기거든. 그 다음에 2번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대.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대. 판별식을 이제. 자, 일단은 그 방법이 지금 몇 가지가 있죠, 지금? 세 가지가 있죠.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맨 처음에 기울기가 주어질 때의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잖아. 자, 사실은 저 방법이 사실상 2번 방법인 셈인 거거든? 2번 방법? 기울기를 m이라고 두는 거니까. 근데, 자, 결론 얘기해 줄게, 결론. 거의 웬만하면, 자, 1, 2, 3번 중에서 몇 번 방법을 하는 게 나으냐? 몇 번이 나을 것 같아? 몇 번이 나을 것 같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지만 몇 번이 베스트이냐면은 거의 웬만하면 2번이 베스트야. 2번이 베스트야. 2번이 베스트야. 자, 왜 베스트냐? 1번, 3번은 계산 과정이 되게 길어. 2번도 짧은 건 아닌데 그나마 낫고,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2번 방법으로 푸셔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이 접선의 방정식 원 밖의 점에서 원을 향해서 접선을 그으면은 기본적으로 접선이 몇 개 그어지냐면 얘들아, 그리고 접선이 기본적으로 몇 개 그어져? 2개가 그어줘야 돼,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답이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야? 2개 나와야 돼. 근데 단점이 있어. 2번하고 3번의 단점이 있어. 2번, 3번은 단점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다 보면은 가끔 예외 상황이라는 게 나오거든. 근데 2번, 3번 방법으로 단순하게 문제를 풀면은 예외 상황을 처리를 할 수가 없어. 결론은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식만 쓰면은 처리를 할 수가 없고 하나만 더 확인하면은 처리가 가능한데 2번, 3번은 그 처리가 단번에 안 돼. 그런데 1번 방법은 그 처리도 돼. 그러면은 정리.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2번 방법이야. 그 다음에 예외 처리가 없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1번이야. 그렇다라고 해서 2번, 3번도 예외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야. 하나만 더 처리해주면 되는 거야. 확인해주면 돼. 그래서 결론은 2번으로 풀자. 2번으로. 알겠지? 자, 2번 방법으로도 예외 처리를 나중에 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자, 일단은,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이제 얘들아. 자, 일단은, 세 가지 방법이 다 있잖아요, 세 가지 방법이. 1번, 2번, 3번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여기서는 2번 방법으로만 그냥 다 풀게, 얘들아. 2번 방법으로만. 자, 문제가 이거야. 이 원 밖의 이 점에서 원을 향해서 접선을 그어 버리는 거거든. 자, 접선을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데,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이야. 잘 봐봐. 상황이 이해. 자, 원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원이 이제 이렇게 있어. 자, 원 밖의 점을 한 이 정도쯤으로 그어 놓을게. 대략. 그러면은 지금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인데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어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적당히 긋다 보면은 그어지겠지.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줘야 돼. 자,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쳤는데 얘들아,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 저 점을 지나는 접선. 그게 뭐냐면 y는 m 하신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걸 어떻게 쓰시냐면은 x좌표 반대쪽으로 쓰시고 y좌표는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지나는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방법이죠. 자,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은
우리는 결국에 이 기울기 m만 알면 돼. 결국 원의 중심 2,y인데 원의 중심에서 그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식을 작성해주면 돼. 자, 접선이 두 개 그어지는데 그 식만 하나만 써보면은 아마 m값이 두 개 나올 거야. 접선 두 개 나오겠다 이 얘기야. 그런데 공식을 쓰려면 우리 이거 다 전개해서 는형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전개하면 봐봐. mx, y 넘어가면 마이너스 y, 전개하면 플러스 2m 플러스 1이 0이야. 요놈하고 원의 중심 2, 마이너스 1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쟤네들하고. 자, 요거야. 해보시게 되면은, 자, t는, 자, 루트, 뭡니까, 이거? xy의 계수의 제곱이야. m제곱 플러스 1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다가는 이거 내가 대입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대입해보라고. 그래서 2,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 2 대입하면은 2m 해서 4m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시면은 플러스 2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플러스 2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게 반지름 몇이랑 같다? 반지름 루트 2랑 같다라고 식을 쓰는 거야. 루트 2랑 같다. 이렇게 식을 써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변의 분모를 곱해보자. 절대값 4m 플러스 2는 루트, 자, 2m제곱 플러스 2란 말이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요거는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야 돼.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해 주시면, 자, 16m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4는 2m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넘겨주면은 이제 아마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될 거야. 자, 넘겨주면은 14m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2는 0. 2로 나눠서 7m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1은 0. 여기까지는 일단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나오게 될 거야. 인수분해 되거든, 얘들아. 7m, 1m 플러스 1 플러스 1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m값이 몇 나옵니까? 이제 m값이 이제 마이너스 7분의 1 또는 m값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m값을 이제 여기 그 직선의 방정식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나, 얘들아. 대입해서 풀면은 이제 위에다 대입해볼게, 위에 거에다가 이제. 자, 이제 마이너스 7분의 1을 위에다 대입해보시면 이때는 y는 마이너스 7분의 1에 x 플러스 2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전개해볼게, 전개. y는 마이너스 7분의 1x고 마이너스 7분의 2 더하기 1을 통분해서 계산해보면은 바로 할게. 7분의 5가 나올 거야. 이게 첫 번째 답이야. 이게 첫 번째 답. 이게 첫 번째 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은요. 두 번째 답은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는데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저기 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에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전개해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해주셔가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답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똑같이 하면 되거든, 얘들아. 똑같이. 밑에 거 똑같이 해볼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할 수 있죠. 밑에 거 그럼 바로 해볼게. 자, 이런 상황이야. 이 원 밖의 점에서 원을 향해서 접선을 긋는 거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줘야 돼. y는 m의 x좌표 반대보 y좌표 그대로 쓰셔가지고 이걸로 이제 다 전개해서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더하기 2는 0이라고 이제 쓰셔가지고 이걸 토대로 내가 공식을 써볼게. 점과 직선 사이 공식. 점은 이제 원의 중심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얘들아. 항상 점은 이제 원의 중심. 항상 이거 얘들아 밑줄 칠게. 이거 그 원의 중심이야, 이거 원의 중심. 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들아 지금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쓸 때 점 있지, 점. 점이 원의 중심이라는 것도 있고 원 밖에 점도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 너네가. 그 직선의 방정식은 원 밖의 점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할 때의 점은 원의 중심으로 잡아줘야 돼. 이거 헷갈려. 조심해야 돼. 이 상태로 공식을 써보시면 d는 자 루트 자 저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에다가 0,0을 여기 대입해보시면 0, 0 날아가니까 분자 절대값 마이너스 3m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게 반지름 몇이다? 반지름 2다 라고 놓고 이걸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이거를. 그래서 양변의 분모를 곱해. 절대값 마이너스 3m 더하기 2의 절대값 닫아주신 거는 자, 2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양변을 또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은 9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는 자 4m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기서 이제 좌변으로 다 넘겨주시면 자 5m제곱 마이너스 12m이 0 이것도 5m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되죠. 5m에 m-5분의 12가 0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m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m값이 0하고 m값이 이제 5분의 12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0하고 5분의 12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가지 m값을 이제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대입을 해서 자 m값에다가 0을 이제 대입해 보시면은 여기 0 대입하는 거야. 그럼 여기 다 날라가니까 뭐가 나와? y는 2가 나오지. y는 2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분의 12도 대입해 볼게. 5분의 12도 그러면은 y는 뭐가 나오냐면은 5분의 12에다가 x-3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기서 양변에 이제 전개해주면 y는 5분의 12x 마이너스 5분의 36에다가 5분의 10을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5분의 26 자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고 참고로 여기 지금 이 y는 2가 있잖아. 얘는 기울기가 지금 저 m값이 0인 거잖아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얘들아 기울기가 0인 접선은 가로로 된 접선이야. 이거 가로로 된 접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데 3,2잖아. 이거 저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더라. 이런 상황. 이게 반지름이 2고요. 3,2가 여기 정도 되거든, 대략. 여기가 3,2 정도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이 점에서 원을 향해서 접하계선을 그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접선이 있어. 평평한 거.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된 접선도 있는데 대각선으로 된 접선이 얘라는 거고 X축에 평행한 가로로 된 접선이 얘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 자, 일단 이렇게 상황을 이제 인지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 3번의 풀이를 적을게. 3번은 별표를 좀 쳐야 돼, 3번은. 내가 아까 예외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니, 얘들아, 예외가? 이게 그 예외 상황이 나오는 건데 한번 보자.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2,-2라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웁니다. y는 m 해주신 다음에 x-2에 플러스 2라고 식을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을 잠깐만 2,-2죠. 여기 뒤에도 마이너스지. 자, 저 점을 지나고 자,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자,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인데 자, 그러면 지금 저거를 이제 다 전개해서 우변으로 넘길 거 넘겨주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요. 자, 얘랑 이제 뭐랑 하는 거? 지금 원의 중심의 좌표는 0,1이잖아요. 0,1. 0,1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걸로 이제 해보시면은 자 루트 뭡니까 이거? 예, 계산해 보시면은 g는 루트 자 m제곱 플러스 1이고 0,1을 대입해 보시면 자 이거 y에 1을 대입하죠? 그럼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 이렇게 써. 이렇게 쓰시고 자 우리는 이게 반지름 몇이다? 지금 저 원의 반지름이 4잖아요. 4. 반지름이 2인 상태니까 얘가 는 2다라고 놓고 한번 분모를 양변에 곱해봅니다. 분모를 이제 자 2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해볼 수가 있잖아. 제곱을 이제 제곱해보시면 4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9는 여기서 4m제곱 플러스 4가 나오니까 4m제곱 플러스 4 그 소거되는 항이 보인다. 소거되는 항이 보여. 그럼 뭐가 돼야 돼, 얘가 이제? 그럼 얘가 12m이 마이너스 5니까, 얘들아, 여기서 m값이 마이너스 12분의 5가 나오게 되거든? m값이 하나 나오잖아,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구한 n값을 이제 여기 처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주면은 그러면은 되는데, 그럼 y는 마이너스 12분의 5에다가 x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볼 수가 있잖아, 이제. 그러면은 y는 자 마이너스 12분의 5x 전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만나면은 플러스 6분의 5인데 거기서 2를 빼면은 아마 마이너스 6분의 7 이렇게 나올 거야, 계산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답이 하나가 나와, 얘들아. 이러한 답이 하나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 지금까지 1, 2번 풀었을 때는 답이 2개씩 나왔잖아요, 그죠? 얘는 근데 지금 답이 몇 개 나오지?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실제로 답이 2개야.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근데 지금 아까처럼 풀었는데 아까는 답이 잘 나오지만 둘 다 얘는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왜 이게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냐면은 그 설명을 해줄게, 이제 이 문제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 이제. 그림으로. 자, 나는 그냥 지금 설명을 위해서 그림 그리는 거지, 너네가 실제 문제 풀 때에는 그림 안 그려도 돼. 자, 지금 이제 2,-2랑 중심이 0,1에 반지름이 2짜리지, 지금, 그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 건데, 이런 상황이야, 얘가 지금. 지금 중심이 0,1이잖아요? 0,1이 중심이니까 여기를 1이라고 잡으면, 자, 반지름이 지금 2란 말이지, 2. 자, 지금 0,1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2이고 2,-1이네.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여기 3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을 한번 그려볼게, 이제. 원을 이렇게 그려볼 건데, 얘들아, 2,-2가 어디냐면은, 2,-2가 지금 여기 정도 돼. 여기 반지름이 2니까 여기 두 칸 오른쪽으로 간 점이 여기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x좌표가 2이고 여기서 2,-2는 그럼 좀 더 가서 한 이 정도쯤이, 얘들아, 이 정도가 2,-2야.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서 접선을 그어보면은, 접하계선을 그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된 접선이 하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얘야.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y절편이 음수인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게 지금 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이 점 있잖아. 이게 마침 이렇게 딱 지나, 얘들아, 이렇게 딱 걸치게 이게 지나게 돼 있거든. 여기 딱 지나게.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입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 가로로 된 거는 내가 y는으로 나온다고 했잖아. y는 무슨 숫자? 이게 세로로 된 거잖아. 세로로 된 거는 뭐야? x는. 근데 그 x가 몇이야, 지금? 지나는 점이 여기 2잖아, 2. 지금 이 점의 좌표가 애초에, 얘들아, 여기 2,-2야. 이 점의 좌표 자체가 2,-1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지나는 세로로 된 직선, 뭐라고 답을 또 적으면 돼? x는 2라고 답을 적으면 돼. x는 2. 그래서 답이 이 두 가지야. 이 두 가지로 일단 답을 일단 쓰셔야 되고, 저 두 가지로 이제. 그런데 도대체 쟤는 왜 아까 방법과는 다르게 답이 잘 한 번에 안 나오느냐? 얘들아, 지금 이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지금 기울기 m을 구하는 과정이잖아, 기울기 m. 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가로로 된 직선은 기울기가 몇이라고 했죠, 이거? 얘는 기울기가 0이야, 얘들아. 근데 세로로 된 직선은, 얘들아, 이거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이거는. 다른 거야? 0하고 존재하지 않는 거는 아예 다른 의미야. 기울기 값 자체가 얘는 0이라는 거고, 얘는 기울기 값 자체가 존재 안 한다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m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 우리가 막 풀었었잖아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했잖아. 당연히 m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2차 방정식만으로는 m을 못 구하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이 방법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 이게 예외야, 예외. 그럼 그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나머지 답 하나 있잖아. 이걸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냐? 이게 되게 간단해. 그냥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처음에 원 밖에 점을 주잖아. 2,-1이라고 주잖아. 근데 저 예외 상황은 세로로 된 직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세로로 된 직선은 그냥 x는 이라고 나오는 식이란 말이지. 근데 그 x는 그럼 몇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x는? 이거 적으면 돼. 처음에 지나는 점. x는 2야. 그래서 그냥 x는 2. 그래서 그 지나는 점의 x좌표로 그냥 답을 또 내주면 되는 거지. 지나는 점의 x좌표로. 그래서 결론. 자, 이 원 밖의 점이 주어지면은 이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되,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답이 2개가 나와야 되지만
답이 하나만 나오는 상황이 있잖아. 답이 하나만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여기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항이 소거가 되니까 M값이 하나만 나온단 말이지. 이런 상황일 때는 이걸로 답을 하나 내시고 나머지 하나의 답은 그냥 처음에 주어지는 이 X좌표로 X는 2라고 답을 또 하나 적으면 돼. X는 2.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만 해주면 예외 처리가 된 거야. 과정 자체가 문제 하나 푸는데 길은 편이지만 앞에 다른 두 개에 비하면 얘가 훨씬 나아. 1번, 3번에 비해서 나은 게 3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항 3개 이상의 완전 제곱식을 해야 돼. 빡세. 그리고 이제 이 접점에 이게 원 위에 점 있죠. 이것도 빡센 게 얘는 기본적으로 분수 계산이 복잡하게 나와. 분수 계산이. 분수 계산 막 통분하다 보면은 세 자릿수가 나와. 그래서 좀 빡세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덜 빡센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22번입니다. 22번. 자, 22번 얘는 좀 이제 쉬운데 문제 상황을 이렇게 보는 거야. 원점에서 저 원을 향해서 그는 두 접선이 있는데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 얘기거든. 수직이다. 자, 이렇게 하면 돼. 뭐냐면 그 원래는 문제의 말 자체가 어떤 원이 있는데 원이 자 원점이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지. 자, 원점을 찍었을 때 자 일단 쓰지 말고 봐봐. 원점을 찍었을 때 이 정도 됩니다. 찍었을 때 원점에서 이 원을 향해서 접선을 두 개 그어. 두 개를 긋는데 이 두 접선이 수직이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두 접선이 이루는 각도가 90도란 얘기지. 90도. 근데 지금 일단 그림상 90도는 좀 아니어 보이잖아. 그지? 좀 이상하잖아. 근데 사실 이것도 있어. 수학 문제 풀 때 그래도 우리가 그림을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야 그래도 좀 이해하는데 당연히 수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게 그 원점이랑 원을 그린 다음에 접선을 그으면은 이게 수직이 아니어 보일 수 있으니 조금 요령 있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원을 먼저 그어. 원을 그어. 자, 원을 이제 긋는데 지금까지 그린 원 중 가장 잘 그린 것 같아. 자, 원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접선이 수직이라며 일단 그냥 아무 접선 하나 그어. 접선을 대충 그냥 이렇게 하나 그을게. 이렇게. 그런데 얘랑 수직이 되는 접선이 있는 거잖아. 얘랑 수직이 되는 접선을 이 정도로 그을게. 한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한 이 정도로 그을게.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그으면 이러면 수직처럼 보이지? 그지? 그때 이 점을 원점으로 하면 되지. 이 점을 원점으로.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은 훨씬 사실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원의 중심이 지금 몇 콤마 몇이냐면은 이게 0,A래요. 자, 현재 이런 상태일 때 A가 무엇이냐라는 걸 묻는 문제인데 얘들아 이거 되게 쉬워. 근데 문제 풀라고 하면 잘 못 풀더라고. 뭐냐면 중2 때 했던 거야. 그 원의 중심에서 이 원의 접점을 향해서 선을 그으면 이게 무조건 수직이야, 수직. 여기 무조건 수직인데 여기도 수직이라며. 그럼 여기 나머지 하나도 뭐인 거야, 당연히. 수직이지.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입니까, 이게? 모든 각이 90도니까 직사각형인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이게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정사각형에서 그 우리 비율 존재하는 거 기억나니? 몇 대 몇 대 몇?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게 지금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알고 있니, 얘들아, 이거? 1대1 대 루트 2 아니니, 이거 1대1 대 루트 2. 이거 쓰면 끝나. 즉, 그러니까 반지름이 지금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반지름이? 2라고 지금 확인되잖아. 그러면 봐봐. 길이를 써보면 여기가 반지름 2잖아, 그지? 그리고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2거든? 그러면은 여기 있지, 얘들아, 여기. 이 빗변이 루트 2를 곱한 2루트 2가 되는 거지, 2루트 2. 2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 답은 어떻게 내주시면 되냐면 얘들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결국 몇인 거야, 결국에? 2루트 2인 거야, 2루트 2. 이렇게 풀면 돼. 그런데 자 봐봐. 지금 0,0하고 0,a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지금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으로 루트를 씌운 게 2루트 2다라고 하면 되는데 얘는 x좌표가 똑같지 않니? 말씀드리지만
x, y 좌표 중 어느 하나가 같으면 그냥 나머지끼리 뺀 게 사실은 답이라고 얘들아. 나머지끼리 뺀 게. 즉 y끼리 빼. 이게 2루트 2다라고 쓰시면 되는데 근데 a가 양수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얘들아 원래는 a가 풀마지만 양수만 답으로 내줘야 되므로 실제 답은 그냥 2루트 2다라고 이 정도로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2루트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